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장 시황 오프닝 벨 라이브, 오늘도 3분 전에 전투 준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소개해드리죠. 김장일 본부장님, 하창원 본부장님 어서오세요. 자, 8시 57분 지나고 있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이벤트가 진짜 많다, 이번 주에. 그중 하나가 이제 FOMC 가장 중요하다, 두 분이서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예상보다는 굉장히 마일드하게 지나간 것 같아서 오늘 장도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김장일 본부장님 개장 전에 또 체크포인트 네. 짚어주시는 거 좋아하니까 네. 먼저 그 부분 들어보고 한번 시황을 네. 가보겠습니다. 뭐 너무 뻔하죠. 네.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FOMC하고 마이크론이 네. 시장 전체하고 반도체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중요한데요. FOMC 내용 나중에 얘기하실 거니까 네.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기존 스탠스 유지. 하지만 신중히. 볼 거는 노동시장 하방 중시. 네. 요게 의미가 어떤 건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거든요. 실적 자체는요. 가이던스는 엄청나게 서프라이즈는 아닌데 실적 자체는 서프라이즈였어요. 이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일단 이니셜 긍정적이죠. 네. 근데 둘이 같이 갈 것인지 따로 갈 것인지. 그 다음에 소부장제가 삼성전자 주말 어제 갔잖아요. 네, 그래서 등락이 교체할 것인지 역시 동반 상승할 것인지 다른지 똑같은지 이런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 느낌적으로는 오늘 장이 코스피 기준으로 네. 0.6% 정도 오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0.6%? 네, 거기서 많이 오르면 반도체 중심으로 가겠죠. 일단 이니셜이. 너무 빨리 오르면은 그거는 약간 숨고르기가 필요할 것 같고 0.6% 정도. 삼성전자 오늘도 5% 오르지 않겠죠.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0.56%, 6%는 적당할 것 같고 그 이하에는 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장 전에 지금 지수는 코스피가 1.36%, 코스닥이 1% 가까이 또 오르는 걸로 예상 체결 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장 시작 30초 전인데 개장 전에 체크 포인트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반도체 얼마나 올라가나 봐야죠. 반도체 내일까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니포트에서 네. 저기 약간 올렸습니다. 어떤 거 올렸나요? 보세요. 4페이지, 5페이지. 네,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안 돼. 보여야 돼. 네. 보는 게 이제 seeing is believing. 네. 현금을 줄였고요. 그 아까 장을 산다 그랬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나 다른 거 다 끌고 갈지 잘 몰라서 삼성전자가 많이 포함되는 코덱스를 늘리고요. 네. 반도체도 조금 늘리고요. 하이닉스도 엔비디아, 마이크론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늘리고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요거 두 개 오른 것 때문에 좀 줄였다. 현금을 조금 더 태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들어있는 코덱스 그리고 반도체 이런 쪽을 조금 더 늘리는 네. 그런 모의포트의 수정이 있다는 거.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9시가 넘어섰고요. 이제 슬슬 장이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53% 플러스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1.01% 상승. 코스닥은 900 위에서 시작합니다. 900.74포인트. 그리고 코스피는 2,732. 이야, 참 대단합니다. 2,750을 향해서 또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시장 어떻게 되나요? 네, 뭐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이제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뭐 전방위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어서 아주 바람직한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늘 그 장 후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고 뭐 예상 뭐 EPS 다 컨센 상회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일까지 반도체가 아마 유지가 될 건데 거기에서의 어쨌든 흐름들이 얼마나 더 강해지느냐에 따라서 뭐 시장의 상방 레벨은 좀 더 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굉장히 강하고요. 뭐 코스닥에서도 알테오젠을 제외한 15종목 모두 다 일단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은 요 흐름을 좀 즐기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오늘 뭐 사면같이 뭐 신규 상장주 있잖아요. 요거 지금 122% 올라가고 있는데 네. 요 약간 수급 블랙홀이 될 만한 아이들이 몇 개 있죠.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연속성이 나오는지 일단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오늘은 뭐 일단은 초반에는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다 올라갑니다. 그냥 딱 두 관식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 그리고 밸류업 2차 전지
세 개 다 갑니다. 그러니까. 야, 삼성전자가 2% 넘게 올라서 78,500원까지 올라갔고 하이닉스가 어제 서름을 다시 복수를 하면서 4.2% 상승 16만 3,100원 이렇게 되고 현대차가 2.5% 상승 25만 원 다시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아도 1.7% 상승, 삼성물산, 신한지주 뭐 그리고 KB 뭐 등등 해가지고 대부분 다 0.8%에서 2% 가까이 오르고 있다는 거. 2차 전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면 에코프로비엠이 2.2%, 에코프로 1.1% 이런 종목들이 또 잘 가고 있다는 거 같이 불을 뿜어주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장 후반까지 계속 상승폭을 조금만 더 욕심내서 넓혀 간다면은 야, 이거 진짜 좋은 장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업종을 한번 볼까요, 하창모 본부장님? 네, 뭐 다른 업종이요. 다른 업종. 네, 뭐 좋습니다. 왜 그래? 올라서 뭐 어디 아니. 제가 오늘 새벽부터 네.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고민. 네. 고민 고민의 들어봅니다. 흔적들을 막 이렇게 남겨놓고. 어떤 고민하셨나요? 이제 뭐 반도체는 당연히 이제 미국장 봤을 때 이제 좋을 거고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갈까 이런 고민들을 좀 했는데 오늘 뭐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일단은 뭐 그러니까 이제 그거였잖아요. 어제 삼전이 움직일 때 상승 종목수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컸더라는 거고 그냥 그거 결과 좋자마자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엔비디아도 마이너스에서 이제 양전해서 끝났고 그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도 10원 정도 훅 탁 떨어져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시장에서 어쨌든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스탠스를 별로 안 바꿔서 그게 저는 좀 이거 중요하게 봤거든요. 이따 클벨 때 하려고 제가 이거 좀 아껴둘라 했는데 요거 화면 잠깐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보여주시면요. 이제 근원 PC 인플레이션 자체가 2.6으로 이게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점도표 자체가 원래 여기 아래에 두 개랑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게 위로 올라오면서 지금 3회 인하 쪽으로 조금 더 쏠리는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근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도표를 위로 잡았다라는 거. 위로 잡았다. 네, 요거는 뭐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 뭐 성명서 부분 뭐 크게 이제 요거 바뀐 거 딱 요 앞에 부분만 바뀌었거든요. 제가 표시해 놓은 요 부분만 저번 거랑 바뀌었기 때문에 뭐 성명서는 뭐 크게 그냥 한번 뭐 똑같기 때문에 그냥 번역본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중요하게 봤었던 거는 요겁니다. 어쨌든 이제 앞으로 연방 기준금리 기금금리 자체가 좀 높아지는 상황이 내년엔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근원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는데도 이제 이 시그널 점도표 자체가 좀 이렇게 어쨌든 3번 이하로 나온 거는 뭐 그런 거에 좀 환호를 강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파적인 이 스탠스 생각보다 굉장히 마일드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막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우려들 사실은 엄청 마일드한 건 아니야. 시장이 이제 너무 쫄아갖고 금리 인하 3번이나 2번이었는데 이거 하나 보시겠어요? 잠깐 하나만 잠깐 보여줄게요. 보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3회죠. 근데 내년도는 4회에서 3회로 줄였어.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 조사 못 살아 얘기를 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아까 기금 그거 높아진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성장률은 높였어 대폭. PC도 높였어. 실업률도 안 올라갈 것 같아. 경제가 너무 탄탄해. 그런데 이번에는 높였고 이번에는 안 바꿨고 내년에는 내쳤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금리 인하는 할 거야. 무조건 해. 이게 말하는 대로. 근데 금리 인하 하는 게 단순히 PC가 높아서 안 하고 늦게 하고 개념이 아니고 경기가 한 번에 훅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표가 높게 나오더라도 일단 보험성이 나발이건 이번에 할 것이고 6월 2번 치료 아마 6월에 할 것이고 하면 3번 정도 할 거다라는 걸 변함없게 했어요. 시켰죠. 근데 그 다음에 속도는 좀 지켜보면서 천천히 여전히 신중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중히 한다고. 이게 엄청 많이 일단 건 아니에요. 근데 기대가 낮았기 때문에 확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거는 이제는 경제가 확 꺾일 수 있다는 길만 보면은 PC가 높게 나오고 관계없이 금리 인하는 한다. 알겠습니다. 머니 매니지먼트님께서 금리 인하 2번 하든 3번 하든 어차피 내리는 건데 쫄지 마요. 2025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내년도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그러니까 실제
베이스라든지 내러티브가 다시 통하는 주식이 다시 각광을 받는 거고 이참에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확 어저께 그저께 못 붙은 사람들이 오늘 네. 아침에는 약간 포모가 들어간 거죠. 아, 포모가 들어갔다. 아침에 포모 들어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런 긍정적인 재료들을 받아서 코스닥과 코스피 같이 오르고 있고요. 코스피는 1.45% 상승, 코스닥이 좀 상승 가도를 좀 상승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1.24% 상승까지 올랐고요. 902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어떤 업종이 올라가나 이렇게 쓱 보니까 사실 하락하는 업종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비금속 쪽에서 원익 QNC, 원익 QNC 쪽으로도 그러니까 반도체가 주로 많이 오르고 오늘 또 제약도 같이 올라줍니다. 뭐 올리패스, 지노맨 컴퍼니, HLB, 오스코텍 이런 종목들이 3%에서 8%까지 올라주면서 제약도 같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돈이 뭐 많이 들어오나 봐요. 이 수급이 외국인이 지금 초반부터 1,500억을 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건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프로그램 비차익도 들어오고 있고 뭐 선물에다가 외국인 현물까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의 기준은 굉장히 세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도 어제처럼 세게 들어와 주면서 어제는 사실 거래소 총 외국인 매수보다 삼전이 더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 개인 같은 경우도 사실 삼전에서 많이 팔기는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수급이 이제 삼전 쪽으로 너무 포커스된 시장의 흐름이 이제 다른 쪽으로 뻗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 종목 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조금 더 연속성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뭐 지수 상단은 조금 더 우리가 욕심을 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결과치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좋게 나와서 네. 뭐 그런 그 흐름들이 좀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뭐 금이랑 비트코인 가격도 굉장히 또 다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쪽도 약간의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뭐 그 금리에 대한 이런 기조에 따라서 조금은 눈치 보는 흐름들이 일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 얘기도 있었죠. 이제 전거래일에 우리가 그 배당소득 2천만 원이 넘으면 이제 금융종합과세로 빠지면서 49.6%까지 그 과세가 높아지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저 PBR 관련된 부분, 이 배당 투자하시면서 그게 제일 거슬리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것만 하면 2천만 원 넘으려면 정말 많은 금액으로 해야 되지만 네. 사실 이제 해외 증시 거랑 섞으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으로도 가능해져요. 네. 그게 굉장히 좀 이게 고배당 주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게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는 뭐 배당주에겐 굉장히 좀 큰 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이제 저 PBR을 강력하게 하는 종목군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수급으로 이어지면은 뭐 우리 증시 반도체랑 어쨌든 저 PBR 쪽이 강해지면 수급 주체가 그쪽이기 때문에 시장의 연속성은 좀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뭐 간밤에 테슬라도 또 한 2, 3% 정도 장중 좀 상승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오늘 2차 전지의 흐름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네. 리튬 가격은 조금 오르긴 했어요. 조금 오르긴 했는데 아직 뭔가 이 단기 박스권에서 넘어선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제 뭐 ABL 바이오나 이런 쪽 좀 수급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거 다 받아주는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는 바이오 쪽도 저는 일부 강한 흐름들이 뭐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언급을 우리가 얘기 나눴던 뭐 HLB라든지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그다음 CDMO 쪽 한 세 종목 정도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반도체 쪽 좋으니까 오늘 변압기의 흐름들도 일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산업적으로 수급이 쏠리는 쪽들 계속 순환매 나타나고 있는 흐름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이 거래소에서 660개 그리고 하락 종목이 197개. 사실은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축이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오른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에서도 역시 상승 종목이 1130개 그리고 하락 종목이 370개 요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어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의 포트가 잘 시장의 주도주들을 잘 골라 담으셨다면은 네. 오늘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또 그리고 통신 장비가 좀 오르는데 KMW 리포트가 나와서 그래. 네,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역시 우리가 아는 그 김홍식 연구원이 KMW 올해 주요국의 5G 경매로 내년도랑 내후년 실적 생각하면 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면서 오늘 KMW를 비롯해서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이 좀 오르고. 제가 다 봤거든요. 네, 리포트. 네네. 그래요.
그렇다고. 괜히 또. 근데 그쪽은 진짜 뭔가 실질적으로 진짜 뭔가 수주가 이게 아니, 나와서 그렇다고. 야. 그렇게 되는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당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리포트를 할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저께 제가 제 채널에서 뭐 썼냐면은 네. LG생활건 우리 다뤘지 않습니까? 네. 저 끌린다 그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리포트가 의미 있게 하려면 목표 주가를 높여야 돼요. 이익을 바탕이 되든지 이익이 아니더라도 네. 잘 컨피던스이든지 여기 그런 게 없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KMW 또 뭐 오늘 솔리드, 에이스테크 7개 썼을 거야. 아마. 이런 종목들이 오늘 눈깔 빠지게. 10% 정도 오른다는 거 또 말씀을 잘 잡네. 드리겠고 다른 뭐 종목들이나 섹터 눈에 띄는 거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쪽 좀 올라가니까 뭐 관련된 종목군들 뭐 코인베이스나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같은 종목 같은 경우 다 미장에서 10% 이상씩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조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국제약품이 움직이고 있는데 전날 강했던 이 아픈 쪽들 있잖아요. 아픈 쪽들 같은 경우 좀 차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해지 쪽으로 세팅을 했는데 예상과 좀 다른 흐름이 나오니까 그쪽 팔고 이제 빠르게 반도체로 좀 넘어가는 그런 좀 순환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일단 화장품도 조금 일부 좀 쉬어가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어서 여전히 좀 전부 다 강하기보다는 좀 쉬어가는 느낌. 그리고 오늘 사실 삼성향 좀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지 그쵸.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제 좀 강했던 쪽은 좀 지금 좀 쉬고 있네요. 마켓이나 이런 쪽은 좀 쉬고 있어서 뭐 정거래 같은 경우에 뭐 TFE 같은 이런 종목이라든지 굉장히 강했거든요. 10% 이상씩 다 올랐는데 오늘은 장 초반에 약간 좀 차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일단 대형주 쪽으로 먼저 수급이 가고 이게 이제 그쵸. 밑에 하부 쪽으로 가는지 그것까지 가줘야 이 5호장까지 쭉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수급이 대형주에서 좀 소형주가 단으로 다 움직여지는지도 살펴보시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반도체 중에서는 동진세미캠이 장 초반부터 한 10% 11% 상승폭 계속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개별 종목 코멘트 있어요? 뭐 하려면 끝없이 하는데 네. 그 중요한 건 마이크론에서 얘기한 거 이걸로 보셔야 돼요. 네. 마이크론에서 테이크어웨이 포인트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예, 볼까요? 짧게만 가겠습니다. 짧게 가죠. 네. 너무 프레셔하지 마. 테이크어웨이 포인트. 테이크어웨이 포인트가 뭐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으로 우리가 집에 가져갈 때 요것만 기억하고 가져가자. 포장. 에이, 뭐가 됐던 네. 거야. 몰라. 하여튼. 네네. 근데 하여튼 얘네가 2월달 실적 나왔잖아요. 네네. 실적이 좋게 나왔잖아요. 네. 마이너스 플러스. 디램 가격이 하이틴, 그러니까 18% 정도 오른 것 같거든요. 낸드가 3월달 아닙니다. 얘네가 2월달까지 네. 30% 정도 오른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돼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3월달에 들어가잖아요. 네. 3월달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이닉스에 대해서 삼성전자에서 1분기 디램 가격을 보통 20% 오른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20%. 그렇죠. 그 네. 가능성 있는 얘기고. 낸드에 대해서는 3월달까지 했을 때 25에서 30 몇 프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낸드가 과연 그렇게 올랐을까? 까리까리하는데 네. 마이크론의 이 3월달 제한 2월까지 덜 오른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근에 이익 전망이 높아진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지 않고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설레감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4조 7천억으로 최근에 올랐거든요. 1분기 네. 실적. 하이닉스가 1조 3천억에서 1조 7천억 올랐어요. 근데 그게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최근에 업데이트된 리포트가 저 새끼 또 틀리는 거 아니야? 아니고 이번엔 좀 맞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쇼커바가 어저께 삼성전자부터 많이 올라간 거고 오늘 마이크로 이게 팍 찍어주니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때문에 피해 볼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같이 오른 거다.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치가 좀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이거야. 네. 다른 거 필요 없고 요것만 읽으면 돼. 읽어보실래요? 명민준 앵커님. 어디요? 밑에요? 두 배 거. HBM3E는 DDR5 대비 동일 비트 기준 3배 가까운 웨이퍼 캐파를 소모하면서 여기까지. 전번에는 그러니까 HBM 막 생산하다 보면은 이게 다이가 많이 안 나와서 이 로스가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2배라 그랬는데, 그렇죠? 근데 이 3배 로스가 많이 난다는 건 뭐죠? 그거 생산하려고 이거 투입하다 보면은 네. 다른 쪽에 캐파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반도체 전반적으로 공급이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를
얘네 입을 통해서 2배가 아니고 3배라는 이 포인트, 이것이 엄청난 파장을 오늘 줄 것 같아요. 만약에 전반적으로 다룬다면 이거예요. 어저께는 삼성 때문에 오른 거고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는 마이크는 요 포인트다. 알겠습니다. 캐팔로스가 더 크다는 거, 이 포인트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어제 그 삼성전자 그 주주총회 할 때 실적 뭐 어떻게 하냐고 그런 질문을 막 하니까 주주분이 그 실제로 경계현 사장님인가가 실제로 낸드나 그 디램 가격 오르는 게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실적이 생각보다 더 좋을 것이다. 그쵸. 이런 얘기를 해서 삼성이 어제 올랐다라는 그런 추측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마이크론이 불을 뿜어주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 채널에서는 네. 디테일하게 보내드렸는데 여기서 밝힐 수는 없어요. 모 외국계 증권사가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하면서 Q&A 한 게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요. 삼성전자하고 네. 그모 증권사하고 이렇게 대담한 거 있거든. 제가 그거를 저도 이제 인덱스 들은 거죠. 네. 자세하게 제가 올려드렸어요. 음. 그걸 보시면 삼성전자 이익이 반도체가 40%까지 갈 수 있다. 음. 엄청난, 지금보다 더블 되는 거예요. 거의. 더블 될수 있다. 그런데 HBM하고 거의 비슷해질 수 있다. 아까 캐파가 부족해서 만약에 서플라이 전반이 좀 좋아지면은 네. 마켓쇼 가장 큰 게 뭐야? 삼성전자 개수는 좀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 같이 간다. 이런 식으로 하이닉스를 폄훼하지 않으면서도 네. 둘 다 좋은 식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쓴 모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에 그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주 후반 갈수록 더 이벤트가 FOMC나 아니면 주주총회나 마이크론 실적 이런 것들을 더 주의 깊게 보면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하긴 했는데 오히려 이게 좋게 나오면서 마이크론도 17% 가지고 뭐 FOMC도 잘 나와주고 하니까 하이닉스가 5% 넘게 상승하고 있고 5.24% 상승에 164,700원, 삼성전자는 1.8% 오르면서 78,300원에서 지금 거래가 우리 되고 한미 있는 반도체 상황입니다. 어때요? 한미나 이오테크닉스나 네. 그럼 어떤가요? 한미나 이오테크닉스요? 전반적으로 다 같이 아까 원익은 말씀하셨고 한미는 한 2% 오르나요? 한미 반도체 0.43% 상승폭을 좀 줄였네요. 이오테크닉스는 3.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재배 정보 안 하고 동지쌤이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네. 소재주가 많이 가잖아요. 네. 이거는 가동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수급이 좋아지면서 반도체 가격이 예상보다 세지면은 네. 가동 높아지기 때문에 어저께 한솔케미칼 많이 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솔케미칼 기관에 사기 편해요. 네. 그리고 또 뭐 PSK 홀딩스 이런 거 삼성 발가는 게 이런 소재 관련하거나 아니 삼성 관련되는 것이 많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HBM은 안 빠지긴 하는데 아주 더 세게 오르기는 조금 키 맞추게 기다려주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어 안나님께서 3전 겁나 까면 그게 바닥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클로징 벨을 봐야 됩니다. 우리 열흘 전에부터 안 깠잖아. 네, 열흘 전까지는 한참 까고 열흘 전부터는 이제 중립으로 좀 바꾼다 하면서 이제 안 까기 시작했는데 포트에 집어넣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뭐 하루아침에 4% 5% 오를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아니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오픈 마인드로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거 안 가지고 있으면 어저께 그저께 못 따라가지. 방향성의 문제다. 어저께 따라간 사람들은 괜찮을 거. 알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도 말을 좀 시키겠습니다. 자, 어떤 뭐 종목이나 섹터 이런 거 눈에 들어오는 게 있나요? 그거 짚어보고 한번 인사이트로 가겠습니다. 아, 짚어보고요? 네. 뭐 근데 사실 초반 이후로 크게 이렇게 달라진 게 달라진 거 없어가지고. 없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반도체 쪽에서는 종목을 좀 잘 골라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지금 좀 눌려가지고 초반 네. 대비했을 때 확실히 이거 8만 원 근처 가면은 그렇지. 물량 부담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약간 기대감뿐만 아니라 뭔가 좀 가시적인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공방을 열심히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좀 이 아픈 쪽 다시 올라오네요. 좀 초반에 차익이 나오다가 좀 아픈 쪽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쪽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 좀 움직이더라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그런 쪽으로 좀 가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좀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쪽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인사이트는 아닌데 그 방산 쪽이 제약 한번 봐주세요. 제약. 제약 HLB 제약 지금 16% 오르고 있고 HLB 뭐 네. 저기 생명과학이랑 요 HLB 관련 주들이 HLB 는 좀 잘 가는데. 네. 근데 뭐 아까
취향 말씀드릴 때 바이오 쪽도 흐름 나쁘지 않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기다릴 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어쨌든 기대감 기다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 4월, 5월 요 안으로만 그런 이벤트 있는 쪽은 조금씩 정리하시면서 좀 엑시트 타이밍만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바이오 쪽은 뭐 이제 좀 길게 봐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뭐 ABL 바이오나 이런 쪽은 뭐 이런 이벤트 임상 이벤트가 좀 장기로 내년 초까지 막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조금은 더 길게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수급이 집중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바이오 쪽에. 그러니까 네. 그런 이슈들이 어느 정도 끝나면 개별 장세로 가면 사실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강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급에서 약간 이탈되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차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오늘 좀 간단하게 준비를 해온 거는 네. 방산 쪽입니다. 방산 쪽이 좀 고가 부분에서 일부 좀 눌림이 나왔거든요. 보시면은 LIG 넥선 같은 경우도 좀 눌렸고, 그다음에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눌리다가 20선에서 좀 반등이 일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 좀 째려보다가 좀 이렇게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제 뭐 신문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요 내용이죠. 결과적으로는 요 이제 수주 잔액 자체가 11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종이신문에도 나왔던 뉴스인데 이게 이제 22년 때 LIG 넥슨이 21년도 하반기부터 촉보를 터트리면서 그때 수출이 확 열리면서 네. 그때 수출이 정말 엄청나게 터졌거든요. 그때가 사상 최초로 100조 원 수주 잔액을 돌파를 했는데 올해 초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게 이제 수주 잔액이 이제 110조가 넘어가면서 그때보다 더 좋은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전쟁이라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앞으로도 계속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좀 기대가 되는 게 폴란드 2차가 추가적으로 이제 좀 가시화되는 그런 흐름들 좀 보고 있고 지금 루마니아 쪽에서의 좀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독일이랑 터키에서 세 군데가 지금 대기 중인데 그 중에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되지 않겠느냐라는 퍼센테이지가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시화가 되면 최근에 LIG 넥슨이 사우디 쪽에서 4조짜리 계약을 받았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6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 루마니아나 기타 쪽으로도 이제 수주가 가시화되기 시작을 한다면은 요게 이제 기타 지역으로의 확대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 수주가 더 나올 거고 사실 미국이 방산 수출 1위 기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북미 시장에 대한 공략이 올해부터 좀 본격화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진행이 되면은 전반적인 수주 잔액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잖아요. 네.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뭐 지금 바로 사실하는 얘기는 아니고 지지되는 거 확인을 해보시면서 일정한 좀 타이밍을 잡아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게 올라가다가 최근에 보시면 이제 약간의 이런 수급 이탈이 계속 들어오다가 지금 이렇게 수급이 끊겼죠. 이 얘기는 지금 외국인이 딴 데서 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단기적으로 수급에 좀 이탈이 있었는데 뭐 여기에서의 좀 턴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좀 일부 반등 흐름들이 나오면 충분히 한번 또 전고 좀 트라이하는 흐름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방산주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방산주 좀 눌렸으니까 요 타이밍에서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자 지금 한국전력이 2.2% 지역난방공사가 4.5% 오르는데 속보가 아까 8시쯤에 나왔는데 2분기 전기요금 동결했다고 총선 이후에 인상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렇게 동결하면은 한국전력이 오릅니까? 사실은 좋은 건 아닌데. 좋은 거 좋은 건 아니죠.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도 반응을 하나요? 이상하네. 그좀 알겠습니다. 빠져서 그런가? 약간 뭐 이런 요런 얘기도 해봤어요. 이런 종목들이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요거는 뭐 테슬라 반등에다가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 그거 봤어요. 32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높인다. 네. 그 내용이 좀 일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요단에서의 캐즘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또
정부 차원에서의 뭔가 바꾸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그 또 흐름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일부 플러스 알파가 좀 붙은 것 같고 리튬 가격 좀 조금 올라간 그래서 오늘 뭐 리튬 포스라든지 그런 종목군들도 한 7, 8% 아까 빠르게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좀 같이 엮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160불까지 빠졌다가 이게 거의 175불, 6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거 저점에서 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투심도 일부 좀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정도로 일단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님께서 반도체 중에서도 못 가는 종목은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뭐가 있어요? 반도체 못 가는 종목 못 뭐가 가는 있을까요? 종목이 오늘 뭐 3% 5% 빠진 종목은 없을 것 같고 없어요. 덜 간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도 7% 마이너스. 파도를 갖다 붙이면 안 되지. 그거는 지금 뭐 그 상장 폐지될지도 모르겠고 네, 그렇죠. 그건 문제 좀 있어요. 조사 들어가고 뭐 난리인데. 있어요 여기? 없는데 그런데- 원익 IPS 0.6% 어제 많이 올랐어. 음. 어제 엄청 올랐어. 오늘 IPS. 별로 그렇게 눈에 띄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가온 칩스 0.3% 마이너스. 그거 다 삼성양. 요런 정도. 그러니까 어저께는 삼성 쇼커버하고 관련되는 거 많이 오른 거고 네. 오늘은 마이크론으로 따지면은 마이크론 발 보니까 반도체 전반적으로 괜찮네. 그럼 하이닉스 다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소재주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것까지 올라가면 덜 가는 종목이 생길 수밖에 없고. 여기 말씀들 해주시네요. 한미 반도체 뭐 지금 마이너스, 엑시콘, 해성 DS, 리노, 선익 시스템. 자, 선익시스 반도체 아니고 엑시콘 리노는 남들 안 갈 때 엄청 잘 버틴 걔는 실적도 좋고 소키시고 소켓. 원래 많이 가는 거 매일 갈 수 없는 거죠. 아까 뭐랬지? 엑시콘, 한미 반도체. 한면은 아까 HBM은 그동안 많이 갔잖아요. 버텼으니까 안 가. 차례로 안 가는 것뿐이에요. 어저께 삼성전자 가고 삼성전자 관련되는 거 가고 소재주 가면 반도체가 40개 있으면 40개 다 삽니까? 그것도 그렇지 그렇고 않지. 엑시콘 같은 경우도 많이 정거래 올랐어. 급등 나오면서 엑시콘 다시 많이 정거점 올랐죠. 떨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당연히 좀 쉬어갈 수 그리고 있죠. 이제 이렇게 될 때는 대형주 큰 주식부터 그렇죠? 기관들이 그것부터 삽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을 늦게 사. 그럼 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이닉스랑 대형주랑 삼성전자가 중심이 돼서 쭉 끌어올리고 있으니까 약간 근본이 있는 애들, 실체가 있는 애들, 말 너무 잘한다. 그동안 못 올랐던 애들, 요런 애들 같이 끌어서 어떻게 말을 잘해. 먼저 쭉 올리고 그렇지.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반도체인데 약간 테마인가 아닌가 약간 아리까리 하면서 쉬어야지. 급등했던 애들은 빠지거나. 살짝 쉬고. 그렇죠. 가온칩스 얼마나 갔어? 가온칩스. 엄청 가온칩스 잘 갔죠. 가온칩스. 이런 날도 IP까지 가면 안 되지. 음. 어제 그저께 미국에서 미국 오르기 전에 네. 많이 오른 게 뭐라 그랬죠? EDA EDA? IP 관련돼서 케이던스 시납시스 이런 얘기 잘 모르는 종목 얘기했을 거예요. 네. PER 40배 50배 하는 종목. 오늘은 덜 올랐을 거예요. 어. 그러면 왜 덜 올라? 이거 똑같은 거야. 이틀 동안 남들 안 갈 때 엄청 갔는데. 네. 그래 똑같아. 오케이. 그러면 살걸님께서 그럼 안 오른 거는 지금 매수 기회냐? 오히려 지금 오늘 쉬고 있는 애들 노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회 주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비디아 대형주하고 뭐죠? 네. 국내 ETF하고 잘 섞어서 하시고 개별 종목은 본인의 매사기적으로 하시는 거지. 다만 어제 오늘은 뚜렷한 이거는 삼성전자 향하고 소재주가 덜 오르거나 네. 조금 주춤한 게 있으니까 오늘까지 또는 내일까지는 그것이 좀 더 아웃퍼폼하는 건 분명한 거죠. 오케이. 내가 어저께 산 게가 오늘 안 온다고 너무 안달하지 말고 익스포저가 없느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분명한 반도체 익스포저를 많이 넓힐 수밖에 없어요 기관들이. 네. 뭘 사든 간에.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창원 본부장이 장 마감 때까지 어떤 섹터들 좀 노려보면 좋아요? 지금은 뭐 반도체랑 근데 저는 아직 매일매일 똑같은 산업군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서 네. 기존에 말씀드렸던 산업군들은 계속 순환매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 최근에 바이오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네. 그와 연관된 종목군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종목군들 안에서 플레이를 그냥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레몬이 상한가, 일신바이오 3.5% 이런다는데 이거 의미가 있습니까? 코로나. 테마 아니에요. 완전 쇼크 그것 테마잖아요. 때문에. 근데 사실 그 이슈가 하루 만에 끝나기가 애매할 수도 있죠. 왜냐면
뭐 초반에는 좀 빠졌잖아요. 그래서 좀 테마가 힘들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전날이 또 첫 거래일로 스타트가 된 거기 때문에 네. 뭐 한 2, 3거래일 정도 더 끌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수급이 쏠리면 결국에는 그 아시잖아요. 수급 쏠리고 하면은 뭐 키움 같은 경우는 이제 등락이나 뭐 순간 뭐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은 수급 쏠린 게 보이거든요. 그럼 그런 거 단타 들어가요. 지금 열심히 칠 시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일단 단기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대신에 최근 시장 자체는 10시 넘어가면 또 한 번씩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그런 건 빨리빨리 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요런 장은 수익을 빨리빨리 확정을 지으면서 빠르게 회전을 돌리는 게 훨씬 더 나은 시장이다. 그러니까 그거 자신 없으시면은 그냥 잘 가는 산업군들 다 6개 꼽아놓고 담아놓은 다음에 올라오면은 그냥 파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지금 괜찮습니다. 그냥 두더지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9시 32분 지나고 있고요. 벨라이즈뱅님께서 제주반도체 이렇게 느낌표를 계속 달아주셔서 여기 코멘트 있을까요? 느낌표라게 빠져서 올라가서 아니면 어떻게 하죠? 느낌표라는 무슨 말일까? 그냥- 갖고 있으니까 기분 좋다는 얘기인가? 0.39%. 이거 좀 쉬네요. 설명해줘야지. 그러니까 38,000원 갔다가 지금 한 2월 초부터 계속 누워서 쉬고 26,000원 정도로 내려온 많이 상황. 갔다 아이가 하긴요. 뭐 다 밥을 4,000원에서 10배 갔는데. 형님 4,000원에서 38,000원 갔는데 이게 그걸 한 물어보고 그래. 두세 달 동안. 그래서 요즘 쉬니까 약간 아니 뭐 쉬고 나서는 조금 더 몰라요. 아, 그 주식 알 수 없습니다. 알수 없어요? 애널리스트 코멘트 없죠. 저도 몰라요. 애널리스트 코멘트 없어서 그것도 또 의미가 코멘트 한 것도 못 따라가는 판이 있는데 사실 모른다는 게 정답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계속 올라갈 것인지 I have no idea.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한테 한번 요거 여쭤볼게요. 사실 9시 반 지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단타나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흐름을 이렇게 잘 캐치해가지고 딱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를 준비하는 분들은 봤을 때 내일 주주총회 뭐 빅데이 있는 것도 우리가 좀 변수로 고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FOMC 지나서 요런 분위기 정도면 대세와 방향성은 상승으로 굳혀졌다. 내일 무슨 뭐가 있죠? 뭐 주주총회 막 이렇게 많고 이런 것들. 네, 그렇죠. 중요들은 떨어지죠. 중요도 하지만 왁싱은 해야 떨어진다. 되겠지만, 예. 중요들은 확실히 떨어지죠. 큰 거 끝났다. 지금 그러면은 전반적인 변수들이 다 나왔으니까 그건 신경 안 써도 됩니까? 그러니까 중요들은 떨어지기 때문에 한 켠에 이렇게 살짝 뭐가 있나 체크하는 정도. 오케이. 환율까지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좀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시고 네. 플레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뭐 물론 다시 일정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좀 단기간에 굵직하게 보려고 했었던 것들은 좀 전방위적으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뭐 수급적인 흐름 다시 들어오고 있고 주도주들 좀 좋은 얘기들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힘이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안에서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접근하시는 거는 뭐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어제나 그제 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그렇게 배팅 하셔가지고 리스크 감소하시고 하신 분들은 과실이 더 단 거고, 저처럼 뭐 그런 흐름들에서 사실 환율이 1340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만약에라도 지금 파월이 좋게 얘기해서 그렇지, 만약에라도 조금 틀었기만 해도 증시는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좋은 기회를 보기 위해서는 뭐 그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고점에서의 이런 흐름들은 저는 뭐 크게 개의치 않은 상황이고요. 어쨌든 환율 자체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결국엔 종가가 중요하겠죠. 네. 오늘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의 수급이 크게 이탈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반도체 하이닉스와 기타 나머지 산업군들의 좀 수급이 전방위적으로 좀 뿌려졌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연속성 충분히 가질 것 같고 저는 반도체는 어쨌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본장에서 뭐 지금 이제 애프터마켓보다만 눌리지만 않아주면은 뭐 내일도 반도체의 약진이 조금 더 나올 것 같거든요. 뭐 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뭐 지수의 흐름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일단은 보고 있고 반도체가 아니어도 지금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는 산업군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뭐 짧게 의사결정 하시는 거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한테 그럼 다음 주까지 이거 방향성 제대로 잡혔습니까? 그럼 밸류업이나 반도체 지금이라도 좀 노려봐도 돼요? 네. 괜찮아요? 네. 근데 아까 하거나 포건데 제가 모의포트 할 때 네. 반도체하고 코덱스도 높였습니다만은 네. 코덱스와 반도체 삼성전자 중심이긴 하죠. 하이닉스도 들어가지만 네. 합해 35%거든요.
현금 25%고. 그럼 합하면 60%잖아요. 그렇죠. 그 나머지 35 더하기 25하면 60이잖아요. 나머지 뭐냐고. 나머지 있다. 기업 밸류 10이 그대로고 조선방사 에너지 10% 아까 방사포에서 제약바이오 10%예요. 유일하게 좀 뒤로 뺀 거는 화장품, 의료, 2차 전지가 이런 판국에는 막 뛰지 못하니까 8%지만 골고루 있잖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밸런스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때. 근데 신호가 왔을 때 주춤을 저는 안 하고 바로바로 반영한다는 게 조금 다른 것 뿐인 거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아서 이거 30% 40%씩 있고 나머지는 제로 5 이렇게 가져가는 제 포트 별로 본 적 없잖아요. 네. 요 모의 포트는 제가 수시로 해드려요. 개별 종목을 제가 하나하나 찝는 거는 제 컴플라이언스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안 되지만 요것만 잘 쫓아와도 틀릴 수 있겠지. 근데 틀리는 걸 커렉션을 빨리 하니까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거 거의 공유하고 리포트 나온 거 중에 저는 코멘트를 하고 싶어요. 시간 주시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모의포트를 보시고 이제 큰 방향성을 좀 저 비중과 비중 수정을 통해서 방향성을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고. 오늘 마이크론이 애매하게 나왔으면은 하이닉스 못 가고 삼성전자 위주로 더 갔을 거야. 근데 마이크론이 전반적으로 스프레드 시키는데 도움을 준 건 맞아요. 네. 구본식 님이 지금 상황에서는 수익난 반도체 관련주는 쉽게 매도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보유자 영역에서는 네, 오히려 매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매도 안 하는 게 좋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1분기 이상하다 이런 소리 나올 때까지. 그래서 다음 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 실적에 대해서 애널리스트가 30명 있으면은 네. 지금 업데이트를 5명밖에 안 했거든요. 나머지도 연달할 거예요. 2주 동안에. 네. 그거 보면서 잘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 뭐 가지고 오신 자료를 하나씩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하보노님부터 가지고 오신 자료 혹시 있을까요? 뭐 저는 한 며칠 동안 계속 들고 왔는데 못 했는데 좋아요. 그냥 비트코인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네. 어차피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해야 되니까. 네. 일단은 원래 사실 좀 비트코인이 좋지 않을 때 제목이 그대로예요. 이게 한 3개월 정도 계속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8,970만 원까지 떨어졌네요. 네. 근데 뭐 다시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도 약간은 그 FOMC에 대한 걱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의 세계 뭐 가상자산 시장의 향방은 요걸로 이제 신영증권에서 이제 임민호 애널리스트가 41페이지짜리 리포트를 썼는데 내용이 좀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산업 리포트 찾으셔가지고 좀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단기간으로 바라보실 때는 요 현물 ETF가 결국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현물 ETF에서 자금이 이탈되니까 요번에도 좀 단기적인 강력한 차익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들어온 이제 수량도 같이 나가는 거고,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던 것도 현물 ETF를 계속 사주니까 거기서 자금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을 사준 것도 주 요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간에 좀 수급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약간 뭐 FOMC나 이런 쪽에 같이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 해치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단기간으로 굉장히 좀 거래 대금이 높아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요 수요와 공급 쪽으로 보시면 지금 이제 현물 ETF가 요번에 급락이 나오기 전으로 봤을 때는 일평균 한 2.5억 달러 정도가 순이입이 된다라고 하는데, 요게 일일 채굴량 대비해서 4배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반감기가 시작이 되면은 요게 절반을 줄기 때문에 한 8배 수준의 계속적으로 수요가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어쨌든 수요가 들어온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가격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갈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거는 채굴량만 보는 거고, 이탈량까지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메커니즘 자체는 요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주요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브라질에서도 블랙록도 이제 관련된 ETF 출시가 될 예정이고, 영국에서는 요거는 뭐 뉴스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2분기에 이제 ETN 관련된 신청 예정이 있고요. 그다음 홍콩 같은 경우도 2분기 정도에 현물 ETF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는 좀 도입이 되는 거에 대해서 공론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흐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가상화폐 ETF에 대해서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가 올해 말고 내년으로 조금 밀리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좀 일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상원 의원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한 현물 상장 ETF에 대해서는 승인하면 안 된다라는 서한을 하면서 이게 이벤트가 됐고, 사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그때부터 조금씩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좀 기대감이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좀 이벤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코인베이스와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맨 하단 라인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데, 증권거래법에 대한 요구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승인 거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게 25년까지는 또 승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더리움이 굉장히 좀 그 변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낸스 CEO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1억일 때 뭐 8만 달러가 충분히 돌파가 될 거다라는 전망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관련된 종목군들 흐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린다면, 만약에 국내 주식 시장이 많이 눌려 있고 만약에 소외를 받고 주도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비트코인을 대체 투자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사실은 뭐 마이크론 실적도 그렇고 FOMC도 그렇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흐름도 그렇고 이제 AI 반도체의 흐름이 다시 한번 좀 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비트코인 쪽으로 더 베팅하는 이유는 뭔가요? 더 베팅을 하기보다는 거기에 따른 부분들도 좀 같이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머지 산업군들, 뭐 AI 반도체가 간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쪽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바이오도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쪽도 있는데 한쪽으로 지금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랑 본부장님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 지금 어쨌든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부분에서 이미 가지고 계실 분들은 대부분 갖고 있을 거고, 뭐 신규 진입을 하면은 내 포트 비중이 훨씬 더 확대가 되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 내 포트 비중에서 반도체의 비중이 뭐 50%, 100%까지 늘리는 건 굉장히 리스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왜 여쭤보냐면, 네. 비트코인도 YTD로 생각했을 때 지금 5,700만 원에서 1억을 넘어서 갔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수익률로 생각하면 60%, 70%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반도체 오른 거나 비트코인 오른 거나 상승률로 보면은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둘 다 리스키한 거는 비슷한 건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른 거에 대한 리스크가 아니라 내 자금에서 포트폴리오가 한쪽 산업으로 너무 쏠리는 거에 대한 위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믹스 차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관해서 누가 더 이걸 50% 싣는 거냐? 안 갖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아니 어저께 10%였는데 갑자기 40% 오르시느냐? 그거는 그렇죠. 못지않은 리스크가 포트폴리오적인 있을 수 부분에서 반도체가 아무리 좋아도 현재 지수 상황에서는 반도체에 50% 100% 들어가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아요. 저의 전략은 그걸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 싣으면 적당합니다. 어떤 걸요? 반도체 관련되는 거 합해서 애매한데 30% 싣으면은 좀 욕심내면 35. 그 이상은 저도 부담스러워. 알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 자료로 넘어가면은 자료가 아니고 리포트 나온 거. 리포트. 저는 LG 생활건강 어저께 좋게 본다. 네. 그 리포트 한번 보십시오. 와닿더라고. 짧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하나증권에서 나온 그 은행 주식 리포트 있어요. 은행의 모든 걸 딱 정리했어요. 걔는 그 친구는 그 하나은행이 하나금융지주가 탑픽이고 KB는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업사이드는 더 있다는 거고. 네. 그래서 특이한 거는 우리은행하고 우리금융지주하고 BNK를 단기적으로 좋게 봤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국 시장, 한국은행 전반적으로 0.4 얼마거든요, PBR이. 네. 0.55까지는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작년에 연초에 0.55에서 0.9까지 갔거든요. 한국이 0.3에서 0.55까지는 가보지 않겠어? 그러면 지금보다도 한 25%, 7% 업사이드 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하나, 우리, BNK. 근데 이 애널리스트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신뢰하고, 메인스트림만 얘기하지 않고 곁다리도 얘기해 주면서도 경력이 좀 풍부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 리포트 한번 꼭 보시기 바라고. 마지막 하나. CJ 리포트가 3월 15일 날 나온 게 있어요. CJ 제일제다 올리브영. CJ. 오케이. 네. 3월 15일 날 리포트가 주가 올랐어요. 네. 쏠깃하더라고. 이 씨는 올리브영을 상장을 시키느냐, 상장 안 시키고 이대주주가 주식을 팔고 그 이대주 주식을 CJ가 다 흡수해가지고 상장 안 시키고 내부적으로 통합하느냐 이런 시나리오를 적었더라고요. 그 15일날 내부적 통합하고 IPO 안 시키면 내부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CJ 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 목표 주가를 14만 원으로 높이면서 주가가 좀 올랐어요. 15일날 나오고. 저는 어저께 누구한테 듣고 나서 그 리포트 읽어봤거든요. 동감이 되는데 이게 이 친구 뇌피셜이고 혹시 반대로 될 수 있지 않을까? IPO도 안 하고
IPO도 안 하고 아까 그거를 사가지고 내줘야 하는 게 아니고 제3자 누구한테 팔고 네. 결국은 CJ에서 떨어져 나가는 시나리오 반대 시나리오도 업계에서 얘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한 것이 과연 정확한 건지 제가 좀 퀘스천을 답니다. 이게 얼마나 컨피던스 있는지. 근데 이 친구 컨피던스가 맞으면은 네. 13만 원 이상 목표주가 이상 갈 거로 봐요. 근데 제가 솔깃했다가 다른 그 충돌되는 그 의견을 들어갔고 요거는 충돌되는 의견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은행 하나증권하고 그다음에 LG 어저께 얘기한 LG 생활건강 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LG생활건강 그리고 은행도 보시면. 은행 쪽도 그 괜찮고 리포트? LG생활건강, 은행 그리고 그거 하나가 뭐였죠? CJ는 내가 좋아하는 게 그 리포트는 좋았는데 아. 그거가 그렇게 될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인더스트리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내피셜인지 아닌지는 네. 다른 의견을 같이 수렴을 좀 해봐야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 말씀드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시간은 9시 47분 지나고 있고요. 두 분 오늘 가셔야 되는 분 있습니까? 저요. 어쩐지 열심히 하신다 했다. 어쩐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겠는데 가셔야 되는군요. 몇주 뒤에는 이제는 안 가 이제 갈 데 없어요.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뭐 어디 가요? 아니 말씀 좀. 아니 따라다니시는 분들 중요하지 않아. 네, 올랐어요. 가세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세요. 오늘 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오늘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근데 확실히 저희 그 컨셉을 저희 컨셉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클로징벨과 좀 익숙지 않은 나머지 이제 처음 보시는 아침에 그쵸.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조금 좀 뭐지? 이럴 수 있죠. 뭐지 싶으실 수 있는데 캐릭터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또 이제 두 분이 또 워낙 바쁘시고 하지만 그만큼 있는 시간에 정말 120%를 다 쏟아붓고 또 이제 맞아요. 살짝 양해를 구한다는 거. 맞아요. 맞지. 포장하잖아. 자꾸 끌르지 마. 포장하고 있는데 방해. 그럼요. 엄청 잘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하차원 본부장님이랑 오늘 안 가셔도 되죠? 네. 저는 괜찮습니다. 11시까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알겠습니다. 하차원 본부장님, 그러면은 지금 시장 다시 한번 조금 짚어주신다면 이 수급에서 외국인이 네. 매수폭을 4천억 넘게까지 좀 늘리고 있는 상황, 요거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4,300억까지 매수하네요. 그럼요. 와, 그렇게 이거 봐야죠. 너무 좋다. 네. 그러니까 좀 최근에 수급 이탈이 어느 정도 나와서 그러니까 사실 막 굉장히 좀 신경 쓰이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의 두 산업이 워낙 좀 좋은 이슈들로 무장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변수 포인트가 굵직한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좋게 흘러가면서 굉장히 좀 합이 잘 맞게 되는 흐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개인이 또 많이 팔고 있는데 사실 어제는 개인이 삼전에서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삼전에서 많이 나왔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수급은 그렇게 조금 더 뜯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그냥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수급을 뜯어봤을 때 거래소에서 8천억이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이 9,100억 정도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삼성을 빼놓고 보면은 오히려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수급 주체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흐름들이 유지가 만약에 오늘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 주체가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서 주력으로 이탈이 나왔는지 그런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만 놓고 보면은 삼전에서만 정말 이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개인이 이제 어디로 가주는지가 핵심이죠. 이게 만약에 또 이제 해외로 빠져버리면 거래 대금이 또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쪽으로 뿌려지면은 좀 뭐 삼전한테는 조금은 더디게 가는 포인트로 되겠지만 다른 산업군들에게는 자금이 막 슝슝 들어가니까 네. 좋아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선물도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선물 5,600억 들어오면서 최근에 한 2, 3거래일 동안 1조 6천억 팔던 게 지금 양전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롤오버 괜히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담아주면서 기간 아직 조금 더 물량 더 늘어야 되기 때문에 기간 수급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올 거고요. 프로그램 비차익도 단기간에 한 2조 이상 나갔었는데 다시 회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속성이 생기면 좀 좁은 박스권에서의 흐름에서의 상단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내일 마이크론 그 주가 흐름이 장후보다만 높아져도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추가적으로 탄력을 받을 거고, 그럼 지수 상단 레벨은 일부 좀 높아질 수는 있다 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장 초반에 3% 상승이다가 1.1% 플러스로 상승폭을 좀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음봉으로 좀 바뀐 상황이고요. 대신에 하이닉스가 상승폭을 더 넓히면서 6.33% 7% 넘게도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마이크론 영향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핸드폰도 하고 파운드리도 그쵸, 하고 예. 다른 것도 여러 가지 하는데 마이크론이 급등했으니까 마이크론과 제일 비슷한 종목은 뭘까? 그러면은 하이닉스 순수 메모리만 하는 하이닉스가 아닐까? 네. 약간 이런 영향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죠. 일단은 마이크론의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왔잖아요. 매출액도 엄청 잘 나왔고, 뭐 EPS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에서 부호 자체가 바뀌어버리고, 뭐 컨센은 거의 2배, 상단치로 보면 2배도 넘게 더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보면은 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반영이 될 수 있고, 또 그 제가 이제 제 거에는 좀 써놓긴 했는데 네. 이게 현대차랑 기아도 수급적인 흐름으로 보면 정반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의 움직임도 약간은 조금 변화가 있잖아요. 두 기업 자체가.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마이크론의 어쨌든 실적이 좋게 나오고 주가 급등하는 건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제 4월 달에 나오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확 높아지는 건데 어쨌든 D램 쪽에서는 하이닉스가 좀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었던 그렇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얘는 주가가 눌리고 삼성전자는 전날에 주가가 조금은 뭐 옵션까지 해서 좀 오버슈팅이 나온 부분이 없잖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하이닉스가 조금 더 매력적이게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뭐 사실 삼성전자는 젠슨 왕이 발언을 해주긴 했지만 그걸로 인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은 맞지만 수주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슈가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됐다라고 친다면 하이닉스는 이미 퀄테스트 통과해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다시 손이 요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네. 아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좀 핑퐁핑퐁을 할 것 같고 뭐 삼성전자 저는 계속 또 같이 쫓아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과거의 흐름을 보시면 항상 쫓아가요. 근데 그 속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보통 키 높이를 맞추는데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데 삼성만 너무 못 따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충분히 좀 따라가는 흐름들은 나타날 것 같고 근데 그 흐름이 좀 강력하게 나오려면은 직접적으로 뭔가 진짜 실질적인 실체가 나오는 그런 이벤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8만 원 라인에서는 좀 아무래도 물량 소화하는 데는 좀 일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올라오는 질문이 너무 좋습니다. 뚜루뚜뚜님께서 삼바 왜 이리 빠져요? 보루님 바이오 좋다 했는데 디어 안나님께서 바이오는 금리 영향 많이 받는 주식인데 네. 지금 인하에 대한 부분, 비둘기파적인 거에 대한 부분이면은 바이오가 오히려 좋아야 되는데 지금 코스피 쪽에서 유일하게 빠지는 업종이 의약품 0.44% 마이너스거든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 정도 빠지고 있고 광동제약, 명문제약, 그 종근당 바이오, 그 동성제약도 그렇고요. 파미셀도 그리고 JW 중해제약 이런 종목들이 1.6%에서 많게는 4.7%까지.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대형 제약 바이오주, 제약주, 바이오주? 네, 뭐 일단 삼바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나쁘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CDMO 쪽은 저는 길게 보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길게 보셔야 되는 이슈고, 그다음에 사실 삼바의 그 리포트나 이런 거 뜯어보시면 전혀 나쁘지가 않아요. 뭐 1공장부터 4공장이 잘 되고 있고, 이제 5공장부터 중공에서 이제 시작이 또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종목이 HLB 오늘 7.8%, 그다음에 알테오젠 지금 2.75% 올라가고 있죠. ABL 바이오 5%, 레고캠 바이오 이런 애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임상에 대한 뭐 발표라든지 승인이라든지 기술 수출이 나오는 대장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쪽에서 흐름이 빠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좀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좀 모멘텀들 찾아야 돼요. 그래서 대형주에서 그나마 볼만한 게 유한양행 같은 거, 뭐 조금 더 붙이면 한미약품 정도까지는 붙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까지 있기 때문에 합병 이슈로 와서 그것도 길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바이오라도 한 4월, 5월 달에 한번 끊어
끊어줘야 되는 종목군들이 있는 반면 네. 뭐 CDMO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장기적으로 지금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면 또 뭐 싫어하시겠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어제부터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 작년 12월 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좀 뭐 1% 2% 빠지는 거에 너무 의미 부여를 하시면 힘들어요. 주식이라는 거는 톱니바퀴로 움직이는 거지. 누가 힘드니까 본인이? 저도 힘들죠. 네, 저도 힘들고, 그 다음에 매매하시는 분이 제일 힘들죠. 그렇게 하루하루, 의미 부여를 하시면 주식 하기 힘듭니다. 그런 분들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트레이딩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성향이 그런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장기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성향을 조금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현대차가 25만원 다시 찍은 것 같은데? 현대차요? 네, 현대차 25만 원. 수급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랑 현대차 같은 거 보시면은 지금 그게 되게 좋거든요. 네. 외국인 수급이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이것도 좀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수급 쪽으로 외국인 계속 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대감이 높은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수출 데이터 일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연속성을 보긴 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일단은 아직도 싼 상황이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ROE 쪽으로 봤을 땐 제일 매력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피벨 쪽에서 토픽 물어볼 때마다 자동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엔 그런 부분에서의 기조 자체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국면에서 봤을 때는 뭐 연속성 있게 지켜보실 필요는 있죠. 대신에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수급 흐름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약간의 좀 차이가 나오는 게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면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안 받쳐주니까 약간의 뭐 수급 이탈이 나오면 금방 눌리는 거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계속 사주니까 이 박스권 만들면서 계속 버텨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 종목군들 보실 때는 수급의 변화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갈 시간이 다 됐는데요. 9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 코스닥 대형주가 제일 좋고요. 반도체 종목들, 동진세미캠, 유진테크, 주성엔지니어링, 원익QNC, 하나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5%에서 11%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 역시 코스닥 이제 반도체가 아예 좀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역시 지지 않고 HLB도 7% 오르고 있고, HLB 생명과학 5.6%, 메지온 5%, ABL 바이오도 5%, 이런 종목들 굉장히 잘 가고 있다는 거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야 되는데, 아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때문에 네. 하나마이크론이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같은 종목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런 분들은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시고 그쵸. 모의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런 것도 진짜 모르셔서 질문하시는 거겠지만 잘 모르면서 먼저 이제 돈을 태워서 해버리면은 그 돈은 사실상 그렇죠. 연습용으로 다 이제 수업료로 내는 거니까 모의 포트를 조금 모의 투자를 좀 하시고 나서 그 다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클로징벨 조심스럽게. 오셔가지고 반도체 아저씨한테 혹시 같은 질문 한 번만 더 해주시면은 되게 재밌는 답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오셔가지고 같은 답변 좀 한번 질문해 주시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희 다시 보기 올라가면 커멘트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비판 댓글도 괜찮고요. 칭찬도 좋습니다. 저희 굉장히 열심히 또 준비해서 또 올리고 있으니까 많은 의견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장의 분위기가 조금 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폭이 확대되면서 더 좋게 끝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3시 20분에 여러분과 웃는 얼굴로 뵈서 좀 리뷰를 하면서 같이 수다도 떨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맛동산이 없습니다. 오늘 목요일인가요? 오늘 목요일이에요. 네. 오늘은 맛동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어요? 화수만 있는 거 아니었어요? 목요일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맛동산 꼭 시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식만 하실 겁니까? 부동산이 진짜 좋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맛동산, 저희 3프로에서 큰 마음 먹고 제작하는 맛동산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3시 20분에 웃는 얼굴로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